여러분, 산타가 어디론가 제대로 숨어버렸습니다. 세간에선 산타가 시장에 큰 장난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산타의 선물 보따리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그 보따리 모조리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말하다 비트코입니다. 지난 금요일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역대급이었습니다. 근래 들어 가장 난폭했다라는 표현도 적절할 것 같은데요. 금방이라도 12만 달러를 뚫을 것 같은 기세를 보여주더니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기습적인 하락세로 연출이 된 것이죠.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면서 시장은 공포와 패닉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요, 현재 반영되고 있는 이러한 하락세는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알트코인은 언제 펌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합리적일지 이 부분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단순 정보 전달로 끝내거나 공장처럼 퍼나르는 정보가 아닌 제가 시장을 겪어오면서 머리통을 한 대 씩이 얻어맞았던 그런 깨달음들이 있었던 내용들을 함께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의 인사이트와 중첩을 하셔서 활용하신다면 괜찮은 내용이 될 것이라 자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바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에 시장을 냉각시켰던 악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4년 마지막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그의 말 한마디는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발언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둔화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어느 정도 냉각을 보인다 였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매파적 내용 같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파월은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0.25% 금리 인하도 겨우 성공한 거다. 앞으로 금리 인하를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의 기대감은 순식간에 우려감으로 변하면서 무너져 버렸죠. 그러나 그의 발언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월은 물가가 예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더 내리지 않으면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워딩을 통해서 말이죠. 결국 그의 스탠스는 금리 인하는 더 필요하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셈인데요. 문제는 연준 이사회와 지역 연준 총재들이 파월과는 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1월 20일 취임 이후에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높은 관세는 물가의 상승을 야기시키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증가할 수 있다. 그건 곧 정책 우려감으로도 번질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관세 정책에 대한 악재가 해소될 경우에 매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볼 부분이라면, 과거 트럼프가 높은 관세 정책을 펼쳤을 때 강력한 물가 상승을 끌고 왔었던 사례가 있었죠. 당시에는 많은 반대파 국민 여론까지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트럼프 1기에서 그렇게 많은 불만을 받았던 정책, 높은 관세 정책을 과연 이번에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트럼프 지지자들도 돌아서면서 조기 탄핵 가능성까지 열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3배나 더 높은 관세 부과를 예고하느냐? 이건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미국도 여러 국가에서 수입을 진행하고 있죠. 그 중에서는 대개 미국의 핵심 성장 동력을 가진 물품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원유와 같은 것들이죠. 특히 AI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수입 의존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는 전 대통령이자 새로운 대통령이기 이전에 상당한 부를 이룬 사업가였습니다. 바로 높은 관세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이런 관세 정책과 같은 악재들이 점차 해소될 때 시장의 반발력은 더욱더 큰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락은 언제 끝이 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재밌는 상식을 가져왔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정보 효율성 부서를 트럼프가 개설을 했습니다. 이 정보 효율성 부서의 이름이 도지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번역을 해보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뜻인데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일론 머스크하고
의도적으로 좀 연결을 했다라는 생각을 배제할 수는 없었어요. 이유는 이번 두 번째 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발표를 한 미국 대통령의 담은위원회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암호화폐 시장과 같은 혁신적인 자산 시장은요, 오히려 투자의 대안으로도 부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번 금리 인하는 0.25% 예상대로 금리 인하에 성공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죠. 그러면 당연하게 대출이나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제는 확장을 하게 됩니다. 즉 유동성은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알트코인의 반등 타이밍에 대한 시사점도 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지겹게들 보셨잖아요. 이 도미넌스와 알트코인은 사실 대표적인 디커플링 자산이에요. 비트 도미넌스가 오르면 알트코인은 내리고 도미넌스가 내리면 알트코인은 오르는데요. 물론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도 중요하니까 해당 표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도미넌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알트코인 반등 타이밍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특히 주시해야 될 부분이라면 알트코인들의 하락폭을 주시해 보시면 좋은데요. 보통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내리죠. 근데 만약에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는 흐름이 발견된다면 이러면 바닥 시그널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저는 매번 이렇게 알트코인들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무빙으로 인해서 많이들 지치셨을 텐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고요. 최근 타로 의장의 발언과 대내적 악재들은 결국에 해소가 될 것이기에 우상향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최근 악재 중에서는 셧다운 우려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셧다운 사태는 상원, 하원 모두 가결이 되면서 모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 하방 경지에 대한 내용도 틈틈이 주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직 시장에서 손 털고 나갈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뜻으로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시장의 큰 순환 사이클을 설명드리면서 각종 온체인 데이터와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시죠.